검찰 재직 시절 성추행이 적발되고 또 왜곡된 시를 통한 성인식을 보인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향해서 이준석 대표도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자, 다만 또 직을 수행하는 데는 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뭐 대표적인 이준석 대표 입장으로 보이는데, 또 대통령실 역시 문제될 게 없다고 경질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요. 자, 오늘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두고 말씀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 최고위원입니다. 제가 좀 실수를 좀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왜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냐, 젊은 딱 아나운서, YTN 아나운서 같으셔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깜짝 놀라서 못 들어오게 막았는데 제가 첫 목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네. 직접 처음 뵀습니다. 간단히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이는 또 라디오,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지금 최연소 당협위원장이죠. 예. 경기 강명을이고 뭐 연도 그렇죠. 1990년생이고 아마 가장 젊은 당협위원장의 젊은 최고위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또 소신 발언을 많이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요 질문 좀 드려볼게요.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당 안에서? 부담스럽죠. 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내고 하는 것이 썩 마음은 편치는 않습니다. 네. 뭐 제가 누굴 비판할 때 비판할 자격이 되는지도 좀 반성도 많이 하고요. 다만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처음 시작할 때 문재인 정권을 많은 기대를 가지고 했었지만 잘못한 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을 결사옹위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자정의 목소리를 냈었더라면 지금처럼은 좀 민주당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을 반추해봤을 때 저희도 국민의힘도 스스로 좀 자정해야 되는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혹시나 당에서 조금 연세가 있거나 네. 그런 분들이 야 좀 적당히 좀 해라 이런 분들 있습니까? 뭐 있죠, 당연히.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예. 근데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제가 맡은 소임이라는 것이 또 목소리 내는 것이 또 제 자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자, 주제 바로 넘어가죠. 자, 윤재순 비서관 의혹들이 꽤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 입장은 사과는 필요한데 직을 수행할 뭐 정도의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탁현민 전 비서관 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잘한 결정도 있고 잘못한 결정도 있는데, 네. 가장 나쁜 결정이 저는 느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곳이 대통령실인데, 지금 뭐 사과를 할 건 빨리 사과를 하고 아니면 경질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계속 지난번에 비서관 인선 문제부터 계속해서 뭐랄까요, 좀 지켜보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국민들께 좀 더 많은 논란이 되지 않았나, 지난 주말간에도.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빠른 결정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해야 된다. 예. 사안은 조금 다르긴 한데, 민주당의 박안주 의원 제명권, 민주당은 뭐 좀 빨리 처리를 한 것 같아요. 당 제명했고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민주당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응은 빨랐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네. 이 사건의 본질이 결과적으로 지난 대선 전에 연말에 발생했었는데 왜 이제서야 불거졌는지에 대한 진상규명도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글쎄요, 과거에도 권력형 성범죄로 계속해서 국민들께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반성하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 그리고 오늘 어제죠. 정의당에서도 이와 관련한 그렇죠. 권력형 성범죄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게 좀 뭐랄까 586 운동권 세력에 대한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더 권력형 성범죄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민주당의 이 대응을 떠나서 민주당의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본인들은 대응이 빨랐으니 국민의힘도 빨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잘못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사죄하고 반성해야지, 이것을 우리들은 뭐 이런 대응을 했으니까 여당을 향해서 공세수를 높이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께서는 사과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좀 그냥 계속 강행할 모양새이기도 해요. 그러면 사과만 하면 됩니까? 윤재순 비서관 말씀하시면 예. 사퇴를 시켜야 됩니까? 사과만 해도 됩니까? 이런 저는 질문해도 일단 됩니까? 경질하든지 뭐
계속 가시던지 둘 중 하나인데 둘중 어쨌든 하나겠죠. 사과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과는 해야 최소한 되고 사과는 예. 하고 가든지 아니면 예. 경질시키든지. 예, 그리고 제 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저희가 야당이었다면 만약에 네. 이것이 만약에 민주당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저희가 어떻게 발언을 하고 했을까에 대한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데 예. 저는 글쎄요 뭐 꼭 그렇게 적절하진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윤재순 비서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정식 징계를 밟은 건 아니다. 예, 예.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해명하는 걸로 지금 봤거든요. 또 그렇다면 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하고도 안 맞아요. 거기는 정식 징계를 받아서 정직 받았거든요. 이것도 충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시연 비서관 문제와 윤재순 비서관 문제를 뭐 윤재순 비서관 같은 경우는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선상에서 예. 같은 잣대로 보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시연 비서관 역시 저는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빨리 대통령실에서 애매모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음흠. 빨리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납득을 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지만 네. 대통령실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 지켜보겠다라는 식으로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저는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국회 운영이 정부에서 첫 운영이 열리는데 아마 이거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히 비서관 인선 관련해서 상당한 질문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에서 추가 경정 예산 관련해서 하지만 주로 그걸 예. 하지만 아마 현실적으로는 또 표면적으로는 아마 이 문제 비서관 인선에 그렇죠.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겠죠. 예, 지금 총무비서관을 비롯해서 검찰 출신이 많다라는 비판도 많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아마 지적을 할 텐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총무비서관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인사와 어떤 재정 관련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대통령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 출신이 가야 되는가에 대한 뭐 비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과 친분도 있고 또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시는 분이 총무비서관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출신이라도 총무비서관 하는 게 큰 문제는 왜냐하면 대통령과 스킨십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 예, 말씀인데 맞습니다.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검찰 출신이 너무 많다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6분 비서관이고요. 거기다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임명이 되면 정말 뭐 7, 8명 이상의 검찰 출신이 지금 포진이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던 검찰공화국 얘기가 이게 완결판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가 좀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약간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이라는 직이 많은 어떤 민원과 또 많은 균형이 있는 정보, 많은 직군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듣고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는데 한정적인 이제 직군에 있었던 분들이 주로 대통령실에 있다 보면 좀 한정된 정보와 한정된 편향된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일단 지적이 있는데 이런 지적도 당연히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1기 내각이고 내각이 아니죠. 1기 그 대통령실 인선이고 네.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의중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대통령께서 이렇게 인사를 하신 데에서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과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여기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네. 저는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좀 거두시고 좀 대통령을 믿어주시고 저희 여당을 믿어주시면 아마 그런 방향을 좀 국민들께 잘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첫 시정연설했습니다. 예. 협치 얘기도 많이 했고 또 많은 박수도 받았습니다. 18차례 이상 박수를 받은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이 부분 같아요. 자, 이거를 뭐 이거가 야당 어떻게 할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뭐 오늘 임명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당연히 대통령께서 협치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협치는 여당의 임무고 대통령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임무다 이거는. 예, 대통령과 여당의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음. 계속해서 야당이 지금 뭐 거절하거나 뭐 협조를 안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여당이 계속해서 야당을 향해서 문을 두드려야 되고 스킨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을 두고서 이제 이렇게 인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게 협치를 하려고 하는 태도냐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인사청문회를 봤을 때 국무총리로서 부족한 점이 없다고 저는 판단됐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많은 국민들께서도 비슷한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예. 지금 저희가 어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 위기고 안보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두는 것 자체가 저희 대한민국 자체에 되게 위기라고 보고요. 빨리 민주당에서도 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셔가지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좀 해주시고 서로 이게 협치라는 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호영 후보자 어떻게 보십니까? 전에 사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저는 같은데요. 4월달에도 제가 계속 사퇴해야 예.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거랑 지금도 지금 한덕수 후보자 연관도 뭐 연관시킬 필요 없다고 그럴 필요 봅니다. 저는 뭐 건건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도 전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생각 그런 의혹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호영 장관 후보자께서 자진 결정을 해주셔야 좀 이런 협치라든지 아니면 국정 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이 좀 부담이 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홍대 거래유세에 나갔는데요. 만약 우리 당대표가 성비위 성상납 받았으면 당 해체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징계가 개시됐다는 보도는 있었는데 이후에 소식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한테도 여쭤보니까 개인 문제라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또 답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이 지방선거 이후에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민주당의 권력형 성범죄와 지금 우리 당을 향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준석 대표의 성 의혹에 대한 것은 사실인지 아닌지도 아직 확실하지가 않고요. 피해자도 아직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있고요. 또 대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가 저희 당 윤리위가 어떤 경찰의 수사가 있기 전에 이것을 자체적으로 수사해서 결론을 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빨리 경찰 수사가 완료가 돼야 수사의 어떤 결정이 나야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윤리위도 징계 여부나 혹은 이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아니 그럼 거죠. 수사도 안 되는 걸 왜 윤리위에 바로 넣었습니까? 뭐 윤리위에 제소를 하게 되면 이제 절차상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뭔가 이게 혐의가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도 혐의가 있을 때 윤리위로 가는 게 아니고 일단 이게 넣어놓고 사실이다, 반대편인데 그래도 사실이다 아니다를 보고 윤리위에서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거기서 뭐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계속 갈렸던 것 생기니까 같습니다. 결국은 예. 수사 결과를 보고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이 좀 중간적으로 났다는 거네요. 예. 야, 그리고 당 대표인데 알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 다시 말씀 좀 하면요. 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법 이거 입법 추진한다 그러면 100% 찬성하고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먼저 얘기한 것 같긴 해요. 저는 불체포 특권 뭐 네. 어차피 회기 끝나면은 이게 해당이 안 되고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과거의 군사 정권 때 굉장히 취지가 있는 건데 지금에서는 그 취지와 봤을 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보고 다만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를 정치적으로 방탄하고 정치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할 수 있게끔 정치적으로 계속 막고 있잖아요. 인위장벽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가 민주당이 굉장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계속 사람의 줄 서고 하는 정치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 계속 이번에 선거가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요. 네. 어떤 유세 같은 것들 연설 같은 것들 들어보면은 본인이 계속 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민이 다 해먹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 듣고 굉장히 경악스러웠습니다. 아니 본인께서 시장 시절에 재임 시절에 굉장히 값싼 토지를 수용해서 또 많은 이익을 남겨서 이걸 측근들이 다 이익을 남긴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다 해먹었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면 저는 글쎄요 국민 상식과 굉장히 거리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굉장히 글쎄요 왜 이렇게 되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내일 있을 5.18 광주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아마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이라고 하나요? 재창이라고 하나요? 같이 재창으로 부를 거다.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연습 좀 뭐 저는 연습은 아니고 따라 예. 부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되네요. 예. 저희 때는 뭐 하도 많이 듣고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다 그냥 부르는 걸로 지금 정한 겁니까 이제? 예, 제가 알기로는 재창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들어야 될 말씀들이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